베이킹소다나 소금물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국약을 최대한 빨리 잡아내주는 게 가장 큰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잘 잡아낼 수 있기 위해서는 정말 장기간으로 무좀약을 사용해 주셔야 된다. 무좀을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고 한다면은 저도 이런 무좀 정말 고생을 많이 했던 점이 있는데 잘 안 걸리는 편이지만 한 번 걸리면은 진짜 잘 걸리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겉살이 조금 뜯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간형 무좀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발가락 사이에 뭔가 살이 이렇게 뜯어지고 뭔가 습진처럼, 주부 습진처럼 이렇게 살이 뜯어져서 피부가 가렵거나 조금 따가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약국에서 신발을 오래 신는 편이기도 하거든요. 슬리퍼도 간혹 신기도 하는데 가끔 이제 약국이 바쁘다 보면 저는 신발을 신은 채로 업무를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하루 종일 좀 있게 된다면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좀 발에 습기가 좀 많이 차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조금 무좀에 잘 걸리는 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집으로 오면은 발을 잘 씻어주면서 무좀이 잘 안 걸릴 수 있게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지만 결국 또 걸리면은 또 걸리더라고요. 무좀이 생기는 원인이라고 한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진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곰팡이나 아니면 피부 사상균을 의미를 하거든요. 이런 균이 우리 발 쪽에서 이런 습하거나 그리고 온도가 좀 따뜻해지면 잘 번식하기가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발을 잘 안 씻고 이 균들이 계속 번식하게 되면 무좀이 우리 발바닥이나 우리 발톱 쪽으로 침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가 있게 되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가렵죠. 발 쪽이 가렵고 그 다음에 통증이 느껴지고 그리고 따갑고 이로 인해서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리고 손발톱까지도 변형이 올 수가 있게 됩니다. 무좀 같은 경우에는 총 4가지 질환이 있게 되어요. 첫 번째는 지간형 무좀이 있을 수가 있는데 발가락 사이가 짓무르고 그리고 막 가렵고 물집이 생기고 그리고 또 살이 갈라지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각질형 무좀, 이 발이 건조해도 무좀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뭔가 이렇게 하얗게 모래가 이렇게 뿌려진 이런 발바닥이 이렇게 갈라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굳어서 생기는 경우도 무좀이 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잘 벗겨지고 그리고 또 갈라져서 좀 따갑다 느끼면은 무좀약을 빨리 발라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프형 무좀이 있습니다. 빨갛게 오돌토돌 난 무좀을 의미를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또 이런 발바닥이나 발 옆에 잘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마찰이 있게 되면 진물이 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기에 치료를 해주는 게 좋고, 마지막으로는 손발톱 무좀이 있어요. 이런 무좀 같은 경우에 이런 노랗게 올라오거나 아니면 거칠거칠하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런 손발톱이 두꺼워지게 되면서 노랗게 변하고 그리고 또 쉽게 갈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손발톱이 갈라지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빨리 무좀약으로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좀을 일으키는 균은 크게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트리코파이톤 루브럼이 가장 대표적이 될 수가 있고, 피부 쪽에 나는 것에서는 트리코파이톤 멘타그로파이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균을 빨리 잘 잡아주는 것이 핵심이 될 수가 있죠. 무좀을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발을 청결하게 그리고 건조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건조시키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각질형 무좀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피부 장벽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 적당히라는 것이 가장 어려울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간단한 예로는 이런 수건을 닦아줄 때 이런 개인 수건으로 잘 말라주시면서 닦아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개인 수건으로 닦아주지 않고 온 가족이 한 수건을 가지고 이용을 하게 된다면 이 균을 옮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 발마다 또 번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개인 수건을 잘 건조를 시켜서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나 이런 아이분들이나 아니면 어르신분들, 노약자분들한테는 좀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개인 수건을 쓰는 것을 권합니다. 두 번째로는 실내에서는 신발을 신는 것보다는 크록스나 아니면 슬리퍼 같이 이런 통풍이 잘 되는 신발로 갈아 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슬리퍼 같은 경우에 있게 된다면은 너무 이제 온도가 우리 발의 열의 온도가 생각보다 높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 온도를 낮춰줌으로 인해서 이런 무좀이 잘 안 걸릴 수 있게 만들어줄 수가 있고, 때로는 베이킹소다나 소금물로 족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경우에 생활요법이라고 한다는데 저는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약을 발라주시는 것을 저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약국약을 바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요. 어떤 약국약을 바르냐 질문을 주실 수가 있는데 약국약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가장 우리가 약국약에서 약사님들이 많이 권해주시는 1차 치료제가 바로 이 테르비나핀 크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알릴아민계 항진균제가 될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는 이런 에르고스테롤이라고 해가지고 세균이 먹는 이런 콜레스테롤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런 지방 물질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이런 합성 초기인 스쿠알린 에폭시다제 억제를 함으로써 세균이 더 이상 생성이 안 되게 막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벽을 파괴를 시켜줌으로써 진균을 무력화시켜주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이런 뭐 테르비나핀 크림 단일 제제가 있기도 하고 뭐 원스라는 제품도 있습니다. 딱 한 번만 발라서 해결을 볼 수 있게 만드는 약들도 있고요. 때로는 복합제들도 있어요. 이 크림만 발랐을 때는 좀 가렵거나 아니면 좀 고통을 느끼는 경우에 한해서는 이런 복합제를 권해드리기도 하고 시중에는 복합제가 많이 있기도 하거든요. 뭐 더블 액션 아니면 뭐 모두 뭐 이런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테르비나핀 복합제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치료를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클로트리마졸 크림이 있게 됩니다. 테르비나핀 크림을 발랐는데도 나는 잘 안 낫는다 하시는 분들한테 두 번째로 권해드리는 약이 될 수가 있는데 카네스텐 크림이라고 해서 이제 유명한 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을 저는 두 번째로 권해드리는데 가끔씩 보면은 클로트리마졸에 저는 히드로코르티손 복합제를 같이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스테로이드 제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염증까지 같이 작용을 해줌으로써 단기간 안에 사용을 해서 발을 낫게 해주는 약으로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 같은 경우에는 오래 사용하는 약은 아니거든요. 스테로이드 제제는 단번에 사용을 해야지 오랫동안 뭐 한 달, 두 달 이상 사용하는 약은 아니기 때문에 피부가 약해질 수 있어서 저는 가급적 빠른 기간 안에 사용을 하라 권한다면은 이 복합제를 권해드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각질 용해제로 우레아 크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람들이 우레아 크림 많이 찾거든요. 이런 피부 미용으로도 우레아 성분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발조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각질이 많이 생성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질 용해제와 함께 이런 무좀약, 뭐 테르비나핀 크림이나 아니면 이런 클로트리마졸 크림을 같이 병용을 하게 된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무좀을 완화시킬 수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런 베이킹소다나 소금물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어떤 분들에 한해서는 뭐 베이킹소다나 소금물이 뭐 싱크대나 우리가 이런 그릇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세균을 이제 없애줄 수 있으니까 뭔가 내 발도 같이 뭔가 소독을 해줄 수 있지 않냐 아니면 생활요법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 진균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베이킹소다나 소금물은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서 족욕을 한다기보다는 약국약을 최대한 빨리 잡아내주는 게 무좀을 빨리 제거할 수 있는 가장 큰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 해결이 안 되는 무좀으로는 손발톱 무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약국약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 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손발톱이 뭔가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뭔가 노랗게 이렇게 각질이 져 있다라고 한다고 해서 손톱을 갉아내거나 한다고 해서 이 균들이 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손발톱은 이 안에도 있습니다. 피부 안쪽에서부터 일단 발톱이 자라기 때문에 약을 발라주면서 이 뿌리 깊숙이까지 작용을 해줘야지 균이 완전히 사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약국에 가서 전용 네일 라카를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 때로는 진물이 나기도 합니다. 뭐 노란색 이런 고름이 찼다거나 아니면은 뭐 피부가 이렇게 빨갛게 돋거나 아니면 피가 난다든지 한다면은 저는 빨리 병원을 가보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 달 동안 내가 약국약이나 병원약을 썼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 번 더 병원을 가봄으로써 피부과 전문의 쌤한테 상담을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무좀약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내가 꾸준히 바른다라고 해서 해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손발톱 무좀 같은 경우에는 손톱은 한 6개월 정도, 발톱은 한 9개월 정도, 최소 그 정도는 기다려줘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달 동안 치료를 한다고 해서 끝나냐? 그렇지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발라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할 수가 있고요. 이런 균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발이 완치됐다고 해서 금방 또 안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균들은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균을 끝까지 잘 잡아낼 수 있기 위해서는 정말 장기간으로 무좀약을 사용해 주셔야 된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약을 바르고 나서 어떻게 해결을 봐야 하는지, 뭐 양말을 신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드라이로 건조를 시켜야 된다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뭐 드라이로 이렇게 열을 건조시킨다기보다는 한 5분 정도는 이제 약물이 내 발에서 이렇게 건조시킬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좋고요. 뭐 때로는 양말을 신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기 전에 뭐 이불에 묻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약이 어디인가 이렇게 묻게 된다면 효과가 좀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5분 정도면은 우리 피부에 침투하는데 충분하긴 한데, 전 걱정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자기 전에 양말을 신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미,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약국에서 상담을 주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기미라는 것은 이런 자외선, 햇빛에 노출이 되었을 때 이 멜라닌 색소가 생성이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 밑에는 이런 멜라닌 소체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햇빛을 많이 받는 경우에 이제 점이 많이 생기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멜라닌 소체가 햇빛에 의해서 자극을 받게 된다면은 까만 점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피층이라고 하죠. 피부라는 것은 각질층, 진피층이 있게 되는데, 이 진피층에서부터 서서히 올라옵니다. 멜라닌 소체가 이렇게 멜라닌 세포를 계속해서 생성을 해서 우리 위쪽으로, 피부 위쪽으로 계속 서서히 올라왔을 때 짠! 하고 있어 점이 나타나는 거. 이렇게 갈색 점이나 이런 어둡게 만들어주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멜라닌 소체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각질층이나 각질 형성 세포에 멜라닌 세포가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기미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기미, 주근깨, 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미라는 것은 또 이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표피형 기미, 그리고 진피형 기미, 그리고 혼합형 기미가 있습니다. 이 표피형 기미 같은 경우에는 피부 표피에 나타나는 그런 기미라고 하는데,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멜라닌 소체가 조금씩 나와서 이 표피에만 잔존한다 라고 했을 때 표피형 기미가 될 수 있고, 진피형 기미는 이 기미가 계속해서 생기는 경우입니다. 점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면 선이 만들어지듯이 이 진피에서부터 찐득하게 나오는 기미를 의미를 하고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한 청회색으로 나타나는 기미라고 보시면 되고, 표피형과 진피형이 두 가지가 혼합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기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양한 색깔이 우리 얼굴에 나타나게 된다 했을 때 혼합형 기미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기미, 주근깨, 뭐 잡티에 쓰는 제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한다면, 약국에 있는 일반 의약품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든다면 도미나 크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히드로퀴논 4%는 이 멜라닌 생성을 촉진하는 티로시나아제를 억제를 하는 성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미가 있는 부위에 국소적으로 우리가 화장품으로 발랐을 때 이 히드로퀴논이 티로시나아제를 억제를 함으로써 이 공장을 막아주게 되는 거죠. 생산을 중단을 하게 됨으로써 멜라닌 소체에서 멜라닌 세포가 더 이상 생기지 않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성분을 썼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자외선 차단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선크림을 바르지 않고 히드로퀴논, 도미나 크림만 바르고 밖에서 생활을 했을 때 오히려 멜라닌 소체가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미를 더 많이 만들게, 그리고 피부를 따갑게 만들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을 할 때는 선크림을 꼭 잘 발라주셔야 되는 게 중요할 수가 있고, 그리고 병원약으로 유명한 멜라논 크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히드로퀴논 5%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트레티노인, 그리고 히드로코르티손, 이렇게 스테로이드 제제나 아니면 비타민의 유도체들이 같이 섞여져 있는 이런 피부 재생이나 항염증에 도움이 되는 이런 성분들이 같이 있게 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죠. 이렇게 좋은 성분들이 있게 된다면 그만큼 피부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전문 의약품으로 지정된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히드로퀴논 5%라고 한다면 굉장히 진한 농도라고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기미가 정말 심한 게 아니면은 웬만하면 히드로퀴논 4%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해결을 볼 수가 있고요. 멜라논 크림을 사용할 때는 각별히 이 자외선 차단제를 잘 사용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약국템으로는 뭐 멜라토닌 크림, 멜라노사 크림이 될 수가 있는데, 연고 제제로 해서 히드로퀴논 성분으로 2%, 4%로 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광고를 통해서 보시거나 아니면 SNS를 통해서 멜라토닌 크림을 쓰면은 기미가 없어진대 라고 이렇게 흔히 알고 있으시죠. 이렇게 해서 이런 멜라토닌 크림 같은 경우에는 히드로퀴논 2%이기 때문에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이 기미 치료제로 먼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멜라토닌 크림 같은 경우에 잘 효과를 못 본다, 혹은 뭐 좀 따가운 것 같다, 나는 자외선 차단제를 쓰는 게 싫다 라고 한다면은 아젤라산이 들어있는 아젤리아 크림도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순한 연고로서 기미 치료제로도 사용이 가능한데, 원래는 여드름 치료제로 나온 거임에도 불구하고 기미 치료제도 같이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한테 기미를 나는
처음 제거를 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젤리아 크림을 권해드리고, 혹은 여드름으로 인해서 이 상처가 났을 때 이 자국이 남는 거로 인해서 나는 좀 기분이 나쁘다, 빨리 치료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젤리아 크림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고도 단점이 있죠. 많은 분들이 이런 약국템으로서 구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품절약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분들조차도 구하기가 힘든 약 중에 하나가 돼요. 만약에 이제 약국의 일반이 아픔이 아니라 나는 화장품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보고 싶다, 단돈 10,000원으로 약국템을 사용을 하고 싶다, 혹은 화장품을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세 가지 성분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아신아마이드. 이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먹는 약으로도 우리가 에너지 생성을 촉진을 시키기도 하지만 피부에 바르게 된다면은 이런 기미가 아니면 피부 재생을 촉진시켜주는 성분이 될 수가 있게 되어요. 그래서 같이 사용해 주시면 좋고, 이 외에도 뭐 비타민C, 항산화제라고 하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햇빛으로부터 이런 자외선으로 방어를 해주는 물질을 조금 더 첨가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외에도 마데카소사이드라든지 글루타치온, 이런 항산화제들을 조금씩 많이 넣어주거나 피부 재생에 도움을 주는 성분을 같이 포함시켜주는 이런 세럼이나 아니면 화장품을 같이 발라주시게 된다면 이 기미를 예방을 하는데 좀 더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멜라토닌 크림, 멜라노사 크림, 도미나 크림, 이런 경우에는 주의사항이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아침하고 자기 전 하루 2번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기 전에는 내가 자외선 차단제를 따로 바를 필요가 없이 어두운 곳에서 내가 지낼 수가 있게 되니까 그냥 바르고 주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침에 출근할 때는 먼저 연고를 사용해 주시고, 내가 화장품을 같이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5분 간격으로 띄워주시면서 사용해 주셔도 좋아요. 이 연고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저장 탱크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고를 발라주시면은 피부 속에 5분이면은 충분히 이 피부에 스며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고를 바르고 5분 후에 내가 화장품을 바르게 된다면은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뭐 연고나 화장품을 뭐 같이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화장품을 언제 사용해야 된다든지 궁금하다면은 5분 간격을 띄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적은 약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아젤리아 크림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청소년분들 아니면은 이제 20대, 30대 분들도 여드름, 뾰루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홧김에 그냥 노란 뾰루지를 터트려 가지고 상처가 났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검은 반점이 남아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라고 한다면은 가장 1순위로 아젤리아 크림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이 아젤리아 크림 안에는 여드름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이 여드름균을 없애줄 수 있는 아젤리아산이 존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아젤리아산이 기미를 또 치료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갈색 반점이 나타났을 경우에 아젤리아 크림을 조금씩 발라주게 된다면은 기미가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좀 자신감 있게 한 것 같긴 하거든요. 이렇게 쉽지 않은 약 이야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약사 이진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같이 해주신다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로 크나큰 힘이 될 수 있고요. 저는 현재 유튜브 약사 이진수 채널에서 다양한 약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사 이진수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